안녕하세요. 영어 교육과 영어 노출 환경 조성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드리는 효림파파입니다. 아이의 영어 교육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이런 부분들을 꿈꾸고 혹은 갈망하곤 합니다. 어서 아이가 좀 읽었으면 좋겠다. 아이가 앉아서 뭔가 책을 떠듬떠듬이든지 유창하든지 간에 좀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을 너무나 기대하고 기다리곤 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이가 읽을 수 있는지 오늘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가 영어를 읽어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고고! 아이가 영어를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답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제가 뻔한 소리 할 것은 아니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런 자료를 활용하면 되는구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언어이든지 간에 듣기가 읽기보다 우선합니다. 듣기가 먼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까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제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그런데 한 달 정도가 지나고 초점책, 흑백 초점책 있잖아요. 초점책 대신에 가나다라를 가르치는 부모가 있을까요? 혹은 가나다라를 노출시켜 주시는 부모님이 계실까요? 이런 상황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한 달짜리에게는 아이고 예쁘다, 엄마, 아빠, 아이고 웃는 것 좀 봐, 아이고 눈 한번 떠볼래, 눈, 이런 말이 오고 가는 것이겠죠. 아이가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아이에게 그런 소리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기를 먼저 해야 되는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읽기를 할 때 그 문자를 우리 뇌는 소리로 인식합니다. 물론 문자라는 그 형태가 있긴 하지만 정작 뇌에서 처리할 때는 소리로 인식합니다.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아래 자막에 효린파파라고 이렇게 적어두겠습니다. 우리말입니다. 효린파파라는 것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셨죠? 자, 그러면 이 단어를 입 밖으로 소리를 내서 읽으셨든 혹은 소리를 내지 않고 머릿속으로 읽으셨든 간에 머리에서 인식하는 것은 효린파파라는 소리로 인식을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효린파파라는 것을 읽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아무도 히읗요, 리을이, 니은, 피읍아 이렇게 아무도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읽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냥 자연스럽게 효린파파라는 소리가 머릿속에 한번 쓱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 뇌는 소리로 이렇게 문자를 인식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뇌가 소리로 문자를 인식하는데 머릿속에는 당연히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소리가 먼저 들어있어야 됩니다. 소리가 없는데 그 문자를 읽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머릿속에 어떤 소리로 읽을지 그 소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머릿속에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를 먼저 해야 된다 라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 뱀을 의미하는 snake를 적어보겠습니다. snake를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은 snake라고 아무도 이렇게 읽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머릿속에 snake 라는 소리로 머릿속에서 독자님과 저 모두 다 그렇게 읽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여기서 읽고 있다라는 말은 그 문자를 해독, 디코딩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소리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스네이크를 읽고 나서 의미와 연결을 한 그 작업을 우리 뇌가 한 것이죠. 즉 문자와 소리를 결합해서 의미를 거기에다가 갖다 붙인 것이죠. 제가 스네이크라고 해서 자막을 딱 띄워드리면은 모두 다 스네이크라고 소리로 읽으셨지만 거기에서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스네이크라는 거 나 알고 있는데 나 그 영상에서도 봤고 책에서도 봤는데 영어에서 스네이크라고 하면은 그 미끌미끌하고 몸통이 긴 그리고 독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파충류를 의미하는데 그 우리말로는 뱀이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를 거기에다가 개입시키는 것이죠. 연결하면서 온전히 스네이크라는 게 자기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미 의미는 알고 있었고 스네이크라는 걸 읽었고 이제 소리도 원래 스네이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지식이 두 개가 있었잖아요. 소리와 의미가 머릿속에 있었고 단순히 그 철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식으로 읽히는지만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 단어 모양 5개의 철자가 새로운 지식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있었던 기존 지식과 탁 연결이 되면서 자신의 온전한 영어 능력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반대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이가 모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아이가 있는데 영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영어의 영자도 모르는, 영어 영상이나 영어 책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영어 노출이 되지 않는 아이가 캣을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아이에게 영어 읽기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참 희한하지만 영어 읽기는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비효율적이고 그 효과도 미미하게 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효과가 나지 않냐 하면 제가 영어 읽기를 가르치는데 그 대상이 영어에 한 번도 노출이 되지 않는 아이라면 at
뭐 이렇게 가르치든 통문자로 가르치든 어떻게든 가르치겠죠. 그런데 아이가 읽을 수 있게 되었다고 칩시다. at를요, cat을요. 그러면 아이가 생각하죠. cat이라고 읽었어. 그런데 아이는 그 의미가 머릿속에 그 소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기존에 cat이라는 소리가 머릿속에 첫째 입력이 되어 있지 않으면 둘째 cat이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머릿속에서 더 이상 떠오르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cat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cat이 의미하는 게 자신이 알고 있던 그 기존 지식에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cat이라고 읽었던 것은 바로 휘발돼 버리겠죠. 날아가 버리겠죠. 즉 아이에게 전혀 유의미한 정보로 다가오지 않고 무의미한 하나의 소리와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어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되고 아이의 나이가 한 6에서 9세 사이가 돼서 그때 영어 읽기, 영어 철자를 조합하는 것을 가르쳐주면 아이가 생각보다 확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영어 노출을 통해서 머릿속에 그 영어 소리가 많이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두 번째는 자신이 어떠한 단어를 읽었을 때 그 단어의 의미가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철자를 읽는 것만 딱 결합을 하면은 이 철자 읽는 방식,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소리, 그리고 나서 의미까지 이렇게 세 개가 딱 뭉쳐지면서 자신에게 유의미한 자극, 유의미한 영어 학습이나 습득으로 다가오게 돼서 자신의 영어 능력이 바로바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이 팍팍팍팍 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노출 중에서도 영어 듣기가 필수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어 노출이 좀 된 아이에게 cat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렇게 읽는다는 것을 알려주면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알고 있는 cat, 그 소리, cat이라는 그 소리, 그리고 cat이라고 하니까 머릿속에 어떤 고양이 한 마리가 떠오른다는 것이죠. 아파트 앞에서 길에서 밤에 봤던 그 고양이, 그런 걸 딱 떠올리면서 그게 바로 의미죠. 그러면서 읽는 방식을 가르쳐 주니까 cat, 내가 알고 있던 그게 요렇게 읽고 요렇게 쓰는구나, 요런 모양을 띠고 있구나를 바로 인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어 읽기에 폭풍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영어 문자 읽기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영어 문자 읽기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접근하면은 아주 효과적이고 동시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요? 영어 문자 읽기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문자 접근 방식인 sight word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철자의 조합을 통해서 영어를 읽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정말로 중요하고 대부분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이 바로 후자인 철자의 조합을 하는 것입니다. 통문자 접근 방식, 일부 어휘를 sight word, 우리가 그 단어를 보고 그 단어는 통문자로 그냥 그림처럼 그 단어를 사진처럼 찍어서 읽어라 라고 하는 그 비중은 아주 적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sight word 접근 방식부터 바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sight word는 마치 이런 것이에요. 자, 여기 보면 new socks라고 되어 있죠. 자, 오른쪽 여기 귀퉁이에 보니까 new와 want라는 것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이 책에서 의도하는, 그림처럼 찍어서 외워서 읽게 하는 그런 sight word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new 같은 것을 철자의 조합으로 읽지 말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요런 형태, 요런 모양이 나오면 그냥 무조건 그림처럼 찍어서 new라고 발음을 해라 라는 것이 sight word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sight word, 즉 우리말로는 일견 어휘라고 하는데요. 이런 sight word는 모든 단어를 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러면 sight word는 어떤 단어가 바로 그 대상일까요?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정말로 많이 접하는 그런 빈번한 단어들이 sight word의 대상이 되겠죠. 특히 이런 sight word는 어떤 점에서 좋냐 하면 아이가 철자 조합을 하는데 그 철자 조합이라는 것은 단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그 자음, 모음, 자음 조합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단계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듣고 영상에서 듣고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어휘들이 꼭 그런 철자의 조합을 고려해서 우리가 노출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sometimes나 everyone이라든가 everybody, what, when, should, could 이런 단어들을 일상에서 아주 많이 쓰지만 그런 철자 조합의 단계로 따졌을 때는 상당히 윗단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단어들이 당연히 일상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철자 조합의 그 단계에 벗어나는, 그런데 너무나 일상에서 흔히 나와서 읽을 수 있게 되면 아주 편하게 되는 그런 단어들이 sight word의 주된 대상이 되는 것이죠. 제가 하나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른쪽 위에 여기 보면 here 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이 단어를 아이가 철자의 조합을 통해서 읽는다면은 해레라고 읽겠죠. 해레라고 읽겠죠. 자, 그런데 실제 발음은 here이잖아요. 그러면 이 here 이라는 것을 알게 되려면은 자음, 모음, 자음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 단계의 철자 조합을 거쳐서 서서히 here 이라고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까지 가려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있어서 그렇게 그 단계를 기다리지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단어들은 그냥 사진처럼 찍어서 일단은 좀 임시 방편으로 떼워서 한번 읽어보자. 요게 사이트 워드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여기 있는 here를 보면 그러면 이 단어는 철자 조합이 아니고 그냥 here이라는 단어가 그냥 나는 이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외워서 읽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철자 조합을 익히면 익힐수록 요게 here이라는 게 철자 조합으로 이제는 읽을 수 있게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전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영어는 기본적으로 철자 조합을 통해서 읽는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물론 당연히 많은 예외들과 많은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철자 조합을 해야 되는 언어입니다. 우리말과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모든 영어 단어들을 통문자로 사이트 워드로 접근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고 잘못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이트 워드라는 것은 아이가 문자 읽기 할 때 그 초창기에 반짝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특히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그런 빈번한 어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겠죠. 아무 단어가 다 사이트 워드가 되는 것이 아닌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영어 문자 읽기를 하는 방법 두 가지, 사이트 워드와 철자 조합하는 것을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사이트 워드를 설명할 때 이렇게 후루룩 전부 다 설명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자료를 활용하면은 사이트 워드든 철자 조합이든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지 그 자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이트 워드를 하기에 좋은 자료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Brand New Readers라고 해서요. 이게 리더스북이죠. 아주 간단한 리더스북이고 한 박스에 4권이 들어있는데 이런 사이트 워드 책들은 그 특성상 재미가 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문자를 그대로 찍어서 외워서 읽어야 되고 문자 읽기를 도와줘야 되는 책이기 때문에 풍성한 영어 표현을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Brand New Readers라는 것은 아주 재밌습니다. 재미를 겸비한 그런 사이트 워드 리더스라고 할 수 있어서 정말 강추하는 책입니다. 재밌게 읽을 수 있고 영어 읽기를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활용 가능한 자료는 무엇이냐면 스콜라스틱 출판사에서 나온 사이트 워드 리더스라는 것인데 아주 간단한 단어들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제가 권해드리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스콜라스틱 출판사에서 나온 Non-Fiction Sight Word Readers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앞에 있는 두 권과는 다르게 실제 사진을 사용해서 Non-Fiction, 비문학이죠. 비문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오른쪽 위에 보면은 그 책에서 의도하고 있는 사이트 워드를 쉽게 알아챌 수 있고 책 속에 보면은 그 사이트 워드가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진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이트 워드들은 아주 제한적인 문장 표현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눈에 익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적인 표현, 쉬운 난이도의 단어나 표현들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철자 조합을 할 수 있는 영어책 여러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인스타그램 피드를 참고해 보시면 영어 까막눈 탈출 추천 영어책 4가지를 제가 올려두었는데요. 이 인스타그램 피드도 참고해보시면 이렇고 이래서 영어글을 읽을 수 있고 이런 자료를 사용하면 되는구나. 이 영상에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피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라고요. 철자 조합을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책 첫 번째 추천해드리는 것은 바로 Talk the Pub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3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단계 안에서도 책마다 단계가 살짝씩 다 다릅니다. 당연히 첫 책부터 마지막 책까지 이렇게 쭉 일렬로 세워놓고 보면 서서히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사이트 워드를 살짝 겸한 듯 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자음, 모음, 자음 조합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그 철자 조합 단계가 올라간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런데 이 책의 장점은 재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토리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재미있게 볼 수 있고 등장인물들이 첫 책부터 마지막 책까지 꾸준하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스토리 기반으로 이런 철자 조합을 많이 하면서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재미있게 아이가 접근할 수 있다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한 편이어서 참 좋죠. 철자 조합으로 권해드리는 두 번째 책은 바로 Scholastic Phonics Readers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철자 조합을 무수히 반복할 수 있고 쉬운 철자 조합 단계부터 어려운 철자 조합 단계까지 많이 반복을 하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표현들로 연습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책입니다. 책 처음부터 끝까지 고정된 등장인물이 출연하진 않지만 처음에는 단순 반복 위주이지만 가면 갈수록 스토리 베이스로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아이가 나 이런 책을 읽을 수 있겠네라는 성취감을 기반으로 해서 읽을 수 있게 되는 책이고요. 서서히 갈수록 나 이런 것도 읽을 수 있네. 그런데 스토리가 있어서 좀 재밌네를 느낄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소개해드릴 책은 Now I'm Reading이라는 책입니다. Now I'm Reading, NIR이라고 줄여서 읽기도 하는데요. 이 책은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린 책과 마찬가지로 책마다 철자 조합 포인트가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포인트를 여러 가지 철자들, 여러 가지 단어들을 통해서 연습해 볼 수 있는데 이 책의 장점은 이전 페이지에서 나왔던 표현이
내용이 그 다음 페이지에 이어지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왔던 것이 조금 더 추가가 되어서 그 다음 페이지에 조금 더 확장이 되고 즉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반복이 되면서 이야기가 이어나가게 되는데 그 이야기도 어떨 때는 많이 웃겨서 재밌게 볼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Now I'm reading 초록창이나 구글에 꼭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거든요. 재밌고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권해드릴 책은 Fat Cat on a Mat and Other Tales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철자 조합용 책들을 한 중간 단계 정도 하시고 나서 이 책으로 복습 및 연습, 확장을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여기 제목에서부터 살짝 느낄 수 있으시죠? Fat Cat 자음 모음 자음 on a mat, mat도 자음 모음 자음 and other tales 즉 문자 읽기 수준이 자음 모음 자음 혹은 그것보다 살짝 더 어렵거나 살짝 더 쉬운 난이도로 조정이 되어 있고 통제가 되어 있으며 당연히 이야기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들이 참 매력적으로 재밌습니다. 그래서 12개의 이야기가 총 들어가 있는데 한꺼번에 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개에서 2개 정도 이렇게 읽으면서 이야기도 즐기고 아이가 다른 책에서 사이트워드나 철자 조합 연습한 것을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연습 확장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재밌고 유용한 책이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영어 문자 읽기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일어나며 어떤 것이 전제 조건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이 있고 어떤 자료를 활용하면 되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영어 문자 읽기라는 것이 정말 방대한 양인데 이 짧은 영상에 모든 것을 압축해 넣기는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아이의 영어 문자 읽기 로드맵 혹은 영어 독서 로드맵 짜는 것이 아주 힘들다. 나는 지도하기가 너무 힘들다. 학원에서 해도 잘 안 된다 라고 하시면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줌 강연 및 영어 코칭, 영어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개별화된 티칭과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저의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문자 읽기의 세세한 단계 그리고 활용해야 되는 방대한 책까지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 누구든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효린파파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양질의 영어 교육 정보, 영어 노출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